내가 왜 이걸 혼자 져야 합니까? 병태 씨가 새벽 2시에 중얼거립니다. 아내는 옆방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만 얼굴을 비춥니다. 형 이름이 적힌 연락처를 바라봅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석 달째 같은 자세입니다. 석 달째 같은 새벽입니다. 병태 씨 75세. 경기도 수원시 8달구 25평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삽니다.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수원에, 작은아들은 서울에 삽니다. 병태 씨는 42년을 인쇄소에서 일했습니다. 잉크 냄새가 손톱 밑에까지 배어있던 사람입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습니다. 기계에 손을 베인 흉터가 왼손에 2개 있습니다. 그 흉터가 병태 씨의 42년입니다. 형이 하나 있습니다. 3살 위 78세입니다. 형은 서울 관악구에 삽니다. 어릴 때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겨울밤 이불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형이 이불 끝을 잡아당기면 병태 씨의 발이 시려웠습니다. 그래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형이니까. 아침이면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국을 같은 상에서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올해 96입니다. 작년 겨울부터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한 달 요양비가 180만 원입니다. 병태 씨와 형이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당 90만 원. 병태 씨의 국민연금이 한 달 84만 원입니다. 연금보다 요양비가 많습니다. 석 달 전 일이었습니다. 형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달은 좀 어려우니 다음 달에 합쳐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병태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형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병태 씨는 석 달치를 혼자 냈습니다. 90만 원 곱하기 석 달. 270만 원. 병태 씨의 저축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형제 갈등의 시작점이 부모 부양비인 경우가 전체의 40%를 넘는다고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은 문제입니다. 돈은 숫자이면서 동시에 감정입니다. 90만 원이 석 달 밀리면 270만 원이 됩니다. 270만 원은 병태 씨에게 숫자가 아닙니다. 형이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사이라고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병태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립니다. 병태 씨는 생각합니다. 같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인데 왜 이 돈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이불 하나 나눠 덮던 형인데 왜 90만 원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인지. 그런데 병태 씨가 진짜 무서운 것은 돈이 아닙니다. 형에게 전화를 걸 수 없게 된 자신입니다. 석 달 전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씨, 건강, 어머니 안부. 그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돈이 끄는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생긴 서운함이 끄는 것입니다. 서운함은 말하지 않으면 자랍니다. 하루에 한 번 삼키면 한 달이면 30번, 1년이면 365번. 365번 삼킨 서운함은 어디로 갑니까? 병태 씨의 손가락이 다시 휴대폰 위를 맴돕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장 오래 알고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작은 돈이 가장 큰 벽이 되는 것일까요? 병태 씨가 형과 마지막으로 편하게 이야기한 것은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양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형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며 형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비용은 대충 반반하자고. 병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충. 그 단어가 편하게 들렸습니다. 형제니까 대충이면 되지 무슨 계약서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병태 씨는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대충이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라는 것을. 대충이란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각자가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병태 씨의 대충은 정확히 반반이었습니다. 90만 원씩. 형의 대충은 달랐습니다. 형편이 될 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충이 어긋나는데 석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병태 씨는 생각합니다. 왜 그때 숫자를 정하지 않았을까? 매달 며칠까지 얼마씩 어디로 보낼지. 그 세 가지만 정했어도 지금 이 새벽에 잠을 설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병태 씨는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형에게 돈 이야기를 하면 형제 사이가 상거래처럼 느껴질까봐. 피를 나눈 사이인데 영수증을 들이밀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병태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제 사이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불편합니다. 돈을 말하면 정이 깨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룹니다. 나중에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그런데 나중은 없습니다. 일이 생긴 뒤에는 이미 감정이 먼저 와 있습니다. 병태 씨에게 일이 생긴 것은 첫 달이 밀렸을 때가 아닙니다. 형이 다음 달에 합쳐서 보내겠다고 했을 때 병태 씨는 진심으로 괜찮았습니다. 형도 사정이 있겠지. 두 번째 달이 밀렸을 때도 참았습니다. 세 번째 달이 지났을 때 참는 것이 아니라 삼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참는 것과 삼키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고 삼키는 것은 말할 곳이 없어서 억지로 넘기는 것입니다. 병태 씨가 삼킨 것은 90만 원이 아닙니다. 형이 나를 만만하게 본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30년간 형에게 양보했던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어릴 때 과자를 형에게 먼저 건넸던 것. 아버지가 형 등록금을 먼저 마련할 때 기다렸던 것. 형이 결혼할 때 축의금을 보태면서 자기 결혼은 스스로 해결했던 것.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양보는 쌓이면 미덕이 아니라 빚이 됩니다. 병태 씨는 그 빚을 형에게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이 90만 원을 밀리는 순간 30년치 빚 청구서가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사람은 자기가 준 것은 크게 기억하고 받은 것은 작게 기억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인간 심리의 구조입니다. 병태 씨는 자기가 양보한 횟수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러나 형이 병태 씨를 위해 한 일은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형 쪽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형은 장남으로서 감당한 무게를 기억하고 병태 씨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고 느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고통은 선명하고 상대 고통은 희미합니다. 피는 나눌 수 없지만 돈은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충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것은 편리함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정확히 나누자고 말하면 형제 사이가 계산적으로 변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병태 씨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계산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계산은 돈이 아니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감정의 계산에는 이자가 붙는다는 것을. 병태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냅니다. 장롱 맨 아래칸에 있습니다. 먼지가 손가락 끝에 묻습니다.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흑백 사진입니다. 마당에서 형과 나란히 서 있습니다. 형이 10살쯤, 병태 씨가 7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형은 고무신을 신고 있고 병태 씨는 맨발입니다. 고무신이 한 켤레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이 신으면 병태 씨가 맨발이고 병태 씨가 신으면 형이 맨발이었습니다. 그래도 웃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웃고 있습니다. 병태 씨는 사진 속 형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짚습니다. 저 얼굴과 지금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병태 씨는 기억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 금이 간 것은 아버지 장례 때였습니다. 병태 씨가 49, 형이 52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시골 땅 한 필지 뿐이었습니다. 대단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자기가 장남이니 땅은 자기 명의로 하고 나중에 정리하자고. 병태 씨는 그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남이 관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이 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형은 땅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병태 씨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땅은 결국 형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시세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태 씨의 마음에 남은 것은 금액이 아닙니다. 형이 나중에 정리한다고 했으면서 정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느낌.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느낌. 그 느낌이 20년 넘게 가슴 한편에 있었습니다. 병태 씨는 생각합니다. 10살 때 고무신을 양보하던 형은 어디로 간 것인가? 형이 변한 것인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릴 때는 몰랐던 것인가? 답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형이 변한 것이 아니라 형제 사이에 돈이라는 새로운 언어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고무신 하나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눌 것이 작으면 마음도 단순합니다. 그런데 나눌 것이 커지면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땅, 병원비, 요양비, 경조사비. 숫자가 커질수록 마음은 좁아집니다. 병태 씨의 아내가 가끔 묻습니다. 형님한테 전화 안 하느냐고. 병태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전화를 하면 요양비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요양비 이야기가 나오면 서운함이 올라올 것이고, 서운함이 올라오면 30년 전 땅 이야기까지 꺼내게 될 것 같아서입니다. 한번 터지면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질 것 같아서입니다. 어릴 때 형과 싸우면 어머니가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중간에서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형제는 부모라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쓰러지면 다리가 무너집니다. 다리가 무너진 뒤에야 형제는 알게 됩니다. 자기들 사이에 직접 놓은 다리가 없었다는 것을. 피는 나눌 수 없지만 돈은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태 씨는 사진첩을 닫습니다. 먼지가 날립니다. 코끝이 시큰합니다. 먼지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먼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고무신 한 켤레를 나누던 시절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병태 씨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형에게 화가 난 것은 90만 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돈은 원인이 아니라 거울이라는 것을. 거울은 얼굴을 비춥니다. 돈은 마음을 비춥니다. 병태 씨가 90만 원에 분노하는 것은 그 90만 원 안에 형의 태도가 비치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만하게 여긴다. 내 고생을 모른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늘 더 가져가면서 더 많이 한 척한다. 이 감정들이 90만 원이라는 거울에 선명하게 비칩니다. 병태 씨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아팠던 것은 돈이 아니라 형이 전화 한 통 없이 석 달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것만 있었어도 270만 원이 이렇게 무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의 무게는 금액이 아니라 그 돈에 실린 태도로 결정됩니다. 병태 씨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형이 밉습니다. 그런데 밉다는 감정 아래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서운합니다. 서운하다는 감정 아래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30년간 양보한 것을 형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병태 씨는 인정을 원하면서 인정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요구하면 체면이 깎이니까. 그래서 돈을 대신 요구합니다. 90만 원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이 나를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것보다 쉬우니까. 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형의 침묵 뒤에도 감정이 있습니다. 장남으로 살면서 감당했던 부담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억울함. 어릴 때부터 책임을 져야 했던 무게. 형도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것을 원합니다. 인정. 그런데 서로에게 인정을 주는 대신 서로의 기여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병태 씨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피는 나눌 수 없지만 돈은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후렴구를 병태 씨의 경험으로 풀어봅니다. 첫째 비유입니다. 돈은 강물과 같습니다. 막으면 넘치고 길을 내면 흐릅니다. 병태 씨와 형은 강물을 막았습니다. 대충이라는 두구로 막았습니다. 둑이 터지자 감정이 넘쳤습니다. 길을 내야 합니다. 매달 며칠 얼마 어디로. 이 세 가지 길을 내면 강물은 조용히 흐릅니다. 둘째 기준입니다. 한 달 한 번 삼킨 서운함은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이면 12번.
10년이면 120번. 120번 삼킨 서운함은 몸의 병이 됩니다. 병태 씨의 혈압이 작년부터 올랐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의 이름은 90만 원이 아닙니다. 형에게 말하지 못한 120개의 문장입니다. 셋째 통합입니다. 병태 씨는 형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과의 관계가 돈으로 정의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어릴 때 고무신을 나누던 관계가 지금은 90만 원으로 환산되는 관계가 된 것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 나누면 관계가 거래가 됩니다. 마음을 먼저 나누어야 돈도 평화롭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병태 씨는 아직 한 가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이 돈을 보내지 않은 이유를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의 사정을 모릅니다. 병태 씨의 분노가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추측에 기반한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태 씨의 습관과 물건들이 마음을 드러냅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그러나 물건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물건 가계부입니다. 병태 씨의 가계부에는 요양비 항목이 빨간 펜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른 항목은 검은 펜입니다. 요양비만 빨갛습니다. 병태 씨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빨간색은 경고의 색입니다. 경고를 기록하면서 경고에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병태 씨의 첫 번째 모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빨간 글씨를 쓰면 1년이면 12번, 10년이면 120번. 120번의 빨간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병태 씨의 혈압입니다. 두 번째 물건, 휴대폰 통화 기록입니다. 형 이름 옆에 마지막 통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석 달 전. 그 아래로 아들, 병원, 약국, 관리실 번호가 이어집니다. 통화 기록에 형이 없다는 것은 병태 씨의 일상에 형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한 번 형을 떠올리지만 전화하지 않습니다. 한 달 30번. 1년 365번. 365번 떠올리면서 한 번도 전화하지 않은 사이. 그 사이에 쌓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움이 아닙니다. 원망입니다. 세 번째 물건, 어머니에게 가져가는 수건입니다. 병태 씨는 2주일에 한 번 요양병원에 갑니다. 갈 때마다 깨끗한 수건을 가져갑니다. 수건에 이름표를 붙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손으로 직접 꿰맵니다. 한 달에 2번, 1년에 24번. 바늘과 실로 어머니 이름을 24번 새기는 사람. 병태 씨는 이것을 형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형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수건 위의 이름표가 형에게 보내는 무언의 청구서입니다. 네 번째 습관, 뉴스 시청입니다. 병태 씨는 저녁 9시 뉴스를 봅니다. 유산 분쟁, 형제 소송, 노인 재산 다툼 기사가 나오면 리모컨을 놓지 못합니다. 볼륨을 높입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봅니다. 남의 이야기인데 가슴이 뜁니다. 병태 씨는 남의 사건에서 자기 미래를 봅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까? 형과 법정에 서게 될까? 이 두려움은 현실이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가능성만으로도 밤잠을 빼앗깁니다. 병태 씨의 물건과 습관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이 행동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계부의 빨간 펜은 분노이고, 통화 기록의 공백은 두려움이고, 수건의 이름표는 인정 욕구이고, 뉴스 시청은 불안입니다. 이 네 가지 감정이 병태 씨 안에서 매일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들 중 단 하나도 형에게 전달된 것이 없습니다. 형은 병태 씨의 빨간 가계부를 모릅니다. 병태 씨의 불면을 모릅니다. 수건에 바늘질하는 손을 모릅니다. 형이 모르는 것은 형의 잘못이 아닙니다. 병태 씨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은 병태 씨의 잘못도 아닙니다. 말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의 남자들은 감정을 말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 미덕이 지금 병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병태 씨가 병원에 갑니다. 정기검진입니다. 의사가 혈압 수치를 보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병태 씨는 병원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바람이 볼을 스칩니다.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벤치가 차갑습니다. 병태 씨는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형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형 때문이 아닙니다. 형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 때문입니다. 병태 씨가 기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 병태 씨는 참는 것이 형제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40대에는 양보하는 것이 현명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50대에는 어차피 형은 안 변한다고 체념했습니다. 60대에는 내가 더 내면 되지 하고 돈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도 양보도 체념도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모두 핵심을 피한 것이라는 것을. 핵심은 말하는 것입니다. 병태 씨가 세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돈 이야기를 할 때 감정을 분리하는 것. 형에게 전화할 때 요양비 이야기와 서운함을 동시에 꺼내지 않기로 합니다. 요양비는 요양비대로 숫자로 이야기하고 감정은 별도로 이야기합니다. 두 개를 섞으면 숫자도 흐려지고 감정도 왜곡됩니다. 돈은 숫자의 언어로, 마음은 마음의 언어로. 이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매달 구체적 약속을 정하는 것. 대충이 아니라 정확히. 매달 15일까지 90만 원씩 어머니 병원 계좌로. 이 세 가지를 문자로 남깁니다. 형이 불편해하더라도 기록을 남깁니다. 기록은 증거가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서로의 기억이 다를 때 문자 한 통이 다툼을 줄여줍니다. 한 달에 문자 한 통. 1년이면 12통. 12통의 문자가 형제 사이의 신뢰를 지탱합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형의 사정을 한 번은 물어보는 것. 병태 씨는 석 달간 형의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형이 돈을 보내지 않은 이유를 추측만 했습니다. 만만하게 본다, 무시한다, 이런 추측이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도 78세입니다. 형의 건강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의 가정에도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묻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추측은 항상 최악을 향합니다. 질문은 사실을 향합니다. 다만 이 기준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가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태 씨가 기준을 세웠다고 형이 곧바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준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병태 씨는 자기 기준 안에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돈 문제가 복잡해지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병태 씨는 벤치에서 일어납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이번에는 형 이름 위에서 손가락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 누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병태 씨가 자기 감정을 들여다봅니다. 오래 걸립니다. 75년을 살면서 감정을 들여다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병태 씨에게 낯선 일입니다. 그 세대의 남자들은 감정을 크게 두 가지로만 분류했습니다. 괜찮다 또는 화난다. 그 사이에 있는 수십 가지 감정은 이름 없이 떠돌았습니다. 병태 씨의 분노를 풀어봅니다. 겉으로는 분노입니다. 형이 돈을 안 보낸다, 화가 난다. 그런데 분노의 한꺼풀을 벗기면 서운함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형은 왜 안 하느냐는 서운함. 서운함의 한꺼풀을 벗기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형이 나를 형제로 여기지 않을까봐. 두려움의 한꺼풀을 벗기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외로움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형제들이 그렇듯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관계마저 잃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병태 씨의 분노는 분노가 아닙니다. 외로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병태 씨가 형에게 9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을 원하는 것입니다. 형이 매달 90만 원을 보내면 그것은 돈이 아니라 형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돈이 끊어지면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병태 씨에게 90만 원은 금액이 아니라 관계의 체온입니다. 형 쪽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형이 돈을 보내지 않은 것은 무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장남으로서 30년간 무겁게 살아온 피로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 아래서
형도 숨이 가쁜 것일 수 있습니다. 형의 침묵이 무시인지 피로인지는 물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병태 씨의 추측이 사실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병태 씨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90만 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관계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90만 원을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90만 원을 포기하면 자기가 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양보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양보만 해서도 안 됩니다. 양보와 기준 사이의 균형. 이것이 형제관계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병태 씨에게 안정이 더 중요할까요? 자존심이 더 중요할까요? 이것은 병태 씨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형제 사이에 돈이 끼어든 모든 사람의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느라 형제를 잃으면 자존심을 세울 자리조차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병태 씨는 오늘 밤에도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휴대폰을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천장을 보며 조용히 이름을 부릅니다. 형. 목소리가 되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입술만 움직입니다. 그 한 글자가 병태 씨의 입에서 나오기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병태 씨가 전화를 겁니다. 일요일 아침 9시입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립니다. 형이 받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3초, 5초, 10초. 병태 씨가 먼저 입을 엽니다. 형, 나 병태야. 형이 대답합니다. 알아.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병태 씨는 요양비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어머니 안부를 묻습니다. 형도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갔더니 밥을 조금 드셨다고. 병태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고개 끄덕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도 끄덕입니다. 2분 동안 통화합니다. 대단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날씨 건강 어머니. 석 달 전에 하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병태 씨는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가져옵니다. 커피에 김이 올라옵니다. 병태 씨의 눈에 김이 서립니다. 아니, 눈물이 서립니다. 큰 것을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90만 원은 여전히 밀려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 한 통이 석 달간의 침묵보다 가볍습니다. 침묵의 무게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지만 전화 한 통의 무게는 2분이면 됩니다. 일장에서 병태 씨는 새벽 2시에 휴대폰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형 이름 위에서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지금 병태 씨는 그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90만 원이 아닙니다. 병태 씨 자신입니다. 참기만 하던 사람에서 말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 추측하던 사람에서 물어볼 용기가 생긴 사람으로. 요양비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형을 만나 이야기할 것입니다. 숫자를 정할 것입니다. 매달 며칠까지 얼마씩 어디로. 형이 받아들일 수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을 달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달라진 것입니다. 30년간 삼키기만 하던 사람이 입을 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세 줄로 정리합니다. 형제 사이에 돈이 끼어들면 무너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기준을 세우십시오. 돈은 숫자로, 마음은 말로. 두 개를 섞지 마십시오. 오늘 전화 한 통을 거십시오. 대단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형, 잘 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병태 씨는 사진첩을 다시 꺼냅니다. 고무신 한 켤레를 나누던 흑백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때의 형과 지금의 형은 같은 사람입니다. 고무신은 없어졌지만 같은 부모 아래서 같은 밥을 먹고 자란 시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90만 원보다 긴 시간입니다. 서운함보다 깊은 기억입니다. 피는 나눌 수 없지만 돈은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은 돈을 나누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먼저 나눈 형제가 돈 앞에서도 서로를 잃지 않습니다. 병태 씨의 이야기에서 그대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형제에게 혹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십니까? 돈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건넨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